우리는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선택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전환시키겠다고 결심한 사람일 것이다. 더 이상 대출 때문에 신음하지 않고 돈과 시간이 더 많아져 오랫동안 꿈꿔온 모든 일을 하고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을 것이다. 그런가? 자,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은 달라져야 한다. 현재 당신의 재정 상황이 어떻든 지금까지 돈을 쓴 방식 때문에 현재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있고 싶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행동 방식, 특히 돈과 관련된 습관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며 바꾸기 어려운 기존 생각과 습관을 버려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때로 두려움은 약이 된다. 그렇다. 부를 추구하고 얻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 솔직히 이제 나는 자신의 꿈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부유해진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신과 더 가까이 있다고 믿게 됐다. 그러니 무지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성공을 추구하는 일을 멀리하지 마라.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라. 부의 추구와 획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죄인이 아닐까?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톰 콜리, 마이클 야드니 지음, 최은아 옮김 한국경제신문 지은이 톰 콜리 톰 콜리는 현재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회계법인 세리파이스 앤드 컴퍼니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연가로 전 세계 기업과 대학교에서 동기부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습관이 답이다를 비롯해 동기부여, 자산관리와 관련한 여러 책을 썼다. 그는 2004년부터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비교 연구해 왔다. 그 결과 부유한 사람, 특히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습관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은이 마이클 야드니 마이클 야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투자 자산 컨설팅 업체 메트로폴의 창업자이자 대표다. 그는 투자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책을 썼으며 오랜 시간 동안 2,000명이 넘는 기업가와 투자자에게 멘토링을 제공해왔다. 자국에서 손꼽히는 투자 자산관리 전문가인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선정될 만큼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준비가 됐는가? 서문. 당신은 부자가 될 준비가 됐는가? 거듭된 연구에 따르면 부자는 더 부유해진 반면 중산층은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힘들게 일하면서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큰 공경에 처해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중산층이 서서히 무너지는 만큼 가난한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는 그들에게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빈곤층의 증가는 경제의 나쁜 신호다. 예전에 광부는 탄광의 유해가스를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넣은 새 장을 들고 탄광에 내려갔다. 카나리아가 이상 행동을 하며 쓰러지면 광부는 탄광 내 공기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각 대피했다. 오늘날 가난한 사람은 우리 사회의 카나리아다. 그들은 경제와 사회에 닥친 위험을 경고한다. 공평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는 이런 현상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한다. 최고의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이라 해도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자와 평범한 자의 자산 격차는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 같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어째서 부자는 계속 부유해지는가? 대부분의 경우 운 때문만은 아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복권에 당첨돼 부유해진 것도 아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저 남다른 방식으로 일을 한다. 그들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남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성공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는데 어찌된 일인지 성공을 이루는 일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속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교육을 잘 받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그 말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비즈니스와 기업,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은 부자 습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러한 부자 습관이 바로 부를 쌓는 토대다. 우리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당신에게 부자 습관을 가르쳐주고 현재 당신의 재정 상태가 어떻든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남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남다른 습관, 즉 부자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당신이 부자 습관을 기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낸다면 부자가 되는 꿈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책은 부자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방법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한다. 즉 부자 습관을 기르고 가난한 자의 습관을 버리는 방법을 논한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길. 부가 최고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를 부자가 되는 방법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성취감을 주는 요소는 독자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요즘 시대에 돈은 성공 척도로 삼는 첫 번째 요소다. 사람들은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 애쓸 뿐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싶어 한다. 당신은 부나 큰 집, 고급 차를 갈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많은 사람처럼 당신도 지갑이 텅 비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당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삶의 만족감을 얻도록 돕고 싶다. 이 책이 정말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장담하건대 당신은 이 책을 집으면서 이 책이 정말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솔직한 대답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이다.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너무 어렵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사기가 꺾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 즉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손쉽다. 또한 최소한 누군가 사용해 본 방법이다. 당신이 책 2권을 소개받았다고 해보자. 어느 책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란 실수는 모조리 기록한 책. 일을 제대로 하는 모든 방법을 담은 책.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은 직접 부딪히고 배우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택한다. 하지만 당신보다 먼저 성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따라한다면 경제적 성공을 향한 길에서 당신의 성장과 발전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들의 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긴 하지만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들의 행동과 습관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은 차원을 들여다볼 것이다. 그들의 정신으로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러한 감정과 생각이 행동과 습관을 결정하고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에 새로운 점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성공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다는 개념은
예술과 스포츠, 경영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그 분야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을 본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처럼 일을 한다면,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부자 습관을 기른다면, 당신은 그들처럼 느끼게 된다. 당신이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며,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곧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철학책이 아니다. 이 책은 과학적 증거,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콜리의 5년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다. 당신은 부자와 가난한 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부자는 대다수의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한 일을 당신이 한다면 당신도 마침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제적 성공은 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과 법칙의 결과다. 즉, 원인이 되는 일을 시작하면 결과를 얻게 된다. 우리는 각자 부자를 연구하며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조사했다. 우리 둘은 지구 반대편에 살지만 톰 콜리는 미국에, 마이클 야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산다.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공인 회계사인 콜리는 자신의 의뢰인 중 일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탁월한 성공을 거둔 것을 관찰했다. 그래서 부자 233명과 가난한 자 128명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고 5년 동안 조사하며 144개의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거의 5만 2천 개였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손꼽히는 자산관리 및 투자 전문가인 야드니는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부와 성공을 거둔 사람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지금은 직접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발전시키고 투자자를 교육하며 그들이 누구보다 큰 성공을 얻도록 돕고 있다. 야드니와 그의 팀은 20억 달러 이상이 넘는 가치의 자산을 거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드니는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투자자와 경영자에게 멘토링을 직접 제공해 왔다. 놀랄 것도 없이 우리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교육, 인종, 배경, 나이와 거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것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습관과 많이 관련돼 있었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 즉 생각, 감정, 행동, 습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 책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루지만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부자가 되는 최고 비밀, 즉 부자 대열에 합류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부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원칙은 간단하다. 물론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부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친절하고 쉽게 설명할 테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재정 상태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이 책은 보여준다. 중산층이나 가난한 자 말고 부자처럼 생각하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이런 명언이 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그가 하루를 먹고 산다.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치면 그가 평생을 먹고 산다. 바로 이런 의도로 우리는 이 책을 쓰게 됐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온갖 재정적 조언을 듣는다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물론 믿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을 끈기 있게 듣기 바란다.
우리가 생각 전환의 가치를 진심으로 믿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부자가 되기까지 그 기간은 당신의 바람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우리가 알려줄 교훈은 대부분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매우 다를 것이다. 우리는 돈이 많은 의뢰인과 평범한 의뢰인의 가장 큰 차이를 조사하면서 성공은 배경, 교육, 민족성, 투자 수단, 초기 자본 등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했다. 실제로 성공한 이유의 80%는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신이 애초에 듣고 싶었던 내용이 아닐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한미천 잡는 방법이나 향후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처를 찾는 방법, 큰 돈이 될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는 일과 백만장자의 사고방식을 기르는 방법을 배우는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기보다 현금을 받아 쓰는 쪽을 택할 것 같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사고방식을 바꾸는 쪽이 더 낫다는 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이며, 이는 당신이 배우게 될 많은 개념 중 한 가지다. 당신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그리고 스스로 변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부에 대하여. 이 책에서 돈이 많은, 부유한, 가난한, 평범한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다만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결코 부와 가난, 사회 경제적으로 더 나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 분석이나 논평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적어도 경제적 형편이 더 나아지길 원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야기를 전개할 뿐이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그들은 그저 그런 월급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인생에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부자나 가난한 자, 부나 고된 노동에 대해 말할 때 사람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다. 우리 모두는 매우 귀중한 존재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책 전반에서 부와 부자, 성공 등의 용어를 편의상 맥락에 맞게 바꿔가며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부에 대한 정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관련돼 있다. 진정으로 부유해지려면 돈만 있어서는 안 된다. 돈에 더해 건강이 필요하며 부를 함께 누릴 친구와 가족, 돈을 쓸 시간이 필요하다. 돈을 불릴 능력이 있어야 하며 돈에 대한 마음가짐, 사람마다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나 공동체에 돈을 기부하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점점 부유해지는 이유. 돈을 번다라는 말에는 노력이나 근면한 노동을 통해 또는 그에 비례해 부를 얻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부자가 계속 부유해지는 이유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기는 하지만 그런 노력 외에 다른 많은 것이 그들에게 부를 안겨준다. 그들이 점점 부유해지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부를 끌어당기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자세, 믿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부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고방식이 있는가 하면 부를 쫓아버리는 사고방식도 있다. 틀림없이 대부분의 사람은 부를 물리치는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내지는 않는다. 안타깝게도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사고방식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부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일을 함으로써 돈을 끌어모은다. 그들은 부자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기도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 부자들 역시 다른 많은 사람처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만 우리가 지적하려는 핵심은 그들이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특정한 방식, 즉 대다수의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평범한 사람이 지니지 못한 특정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셋째, 부자는 금융 지식이 풍부하다. 그러한 지식을 통해 그들은 유리한 지위를 얻어 부를 끌어모은다. 다소 긴 서문이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흥미로운 서막을 열어주었기를 바란다. 우리는 경제적 독립에 접근하는 매우 독특한 전략을 보여줄 것이다. 심각한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부를 쌓는 전략을 사용해 다람쥐 쳇바퀴 경쟁에서 벗어나 부를 축적한 사례를 우리는 관찰했다. 또한 부자가 부를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수단에 대한 많은 사람의 생각을 연구했다. 당신이 어디에서 출발하든 이러한 전략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을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부자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배울 준비가 됐는가? 습관이 내 재정 상태를 결정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째서 일부만 부자고 나머지는 가난한가? 대다수의 사람이 하지 않는 부자만 매일 하는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불행히도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 단체의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 그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려 노력한다. 나 톰 콜리는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내가 9살 때 우리 집안이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에서 빈털터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후 나는 5년 동안 부유한 사람 233명과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128명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나는 부유한 사람, 특히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습관과 가난한 자의 습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매우 독실한 신앙을 지닌 가정에서 자랐다. 주일마다 미사에 참석하고 토요일마다 고해 성사를 했다. 잠들기 전에는 항상 묵주 기도를 드렸다. 아주 어렸을 때는 내 삶의 사명이 사제가 되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고 나는 공인회계사가 됐다.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인회계사는 매우 도덕적이고 정직하다. 사제직에 소질 없는 사람이 공인회계사가 되는 것 같다. 부의 추구를 죄로 여기는 잘못된 믿음. 어머니가 자주 읽어주던 성경 구절 중 하나는 마태복음 19장 24절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나는 부를 추구하며 얻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고 부유한 사람을 모두 죄인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2009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습관에 대한 5년간의 연구를 마치면서 이 모든 생각이 달라졌다. 그 연구가 나의 눈을 열어줬다.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자선단체를 운영하거나 그런 단체에 기금을 댔다. 그들은 빈곤층, 장애인, 노숙자, 사회가 외면한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시간과 돈을 쓰고 있었다. 나는 연구를 통해 부자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인간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 부를 추구하고 얻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 솔직히 이제 나는 자신의 꿈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부유해진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신과 더 가까이 있다고 믿게 됐다. 그러니 무지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성공을 추구하는 일을 멀리하지 마라.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라. 부의 추구와 획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죄인이 아닐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까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350명 이상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습관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러한 연구 덕분에 부자의 올바른 행동과 가난한 자의 잘못된 행동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알아낸 내용을 부자 습관 프로그램에 통합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각 개인이 무한한 경제적 성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제공하려 고안한 것이다. 부는 행운의 부산물이 아니다. 수준 높은 정식 교육이나 우수한 근면성, 유산의 부산물 역시 아니다. 성공은 누구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과정이다. 이 책에는 경제적 성공과 행복을 보여주는 21세기 청사진이 들어있다. 내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한 의뢰인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그와 상담을 하면서 시작됐다. 그 의뢰인의 사업은 성장하고 있었지만 수지타산을 맞추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급여 지불 시기가 되면 적자에 허덕였다. 절망할 대로 절망한 이 남자는 이렇게 물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 동안 나는 그의 경영 상황, 종업원 비율, 업계 비교 자료 등을 분석했다. 심지어 동종 업계에서 재정 수준과 직원 규모가 비슷한 부유한 의뢰인에게 조언을 구하기까지 했다. 그러한 조사를 모두 마친 후 노력한 대가로 찾아낸 것은 단 하나였다. 그 의뢰인이 다른 부유한 의뢰인보다 연봉을 약 4만 달러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었다. 몇 주 지나서 그 의뢰인과 만난 점심 미팅에서 나는 분석을 통해 발견한 유일한 변수가 약간 높은 연봉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실망했다. 나 역시 그랬다. 우리는 잠시 침묵하며 앉아 있었다. 불편한 침묵을 깨기 위해 나는 그에게 재미삼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가 즉각 몸을 움직여 반응한 것을 보면 어색한 분위기는 깨진 것 같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식당 안의 다른 테이블을 응시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요일 밤마다 나는 2~3명의 여성과 함께 와인을 몇 병 마시며 내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는 중간에 말을 멈췄다. 아, 미안하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쓸데없는 말을 가끔 한다오. 나는 뉴욕에서 8명의 식구가 있는 아일랜드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려줬다.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 자라며 성경 규칙들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겼다고 말했다. 솔직히 나는 살아오면서 볼 것 못 볼 것 다 봤다.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의 행동에 도덕적으로 분노가 치밀어서가 아니었다. 나는 의뢰인에게 지난 몇 달 동안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수요일 밤마다 얼마를 쓰는지,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었다. 그는 10년 전쯤 이혼하고 나서부터 그런 습관을 갖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수요일에 얼마를 쓰는지 잠시 생각한 후에 $500 정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재빨리 계산해 그가 1년에 $25,000를 수요일 밤에 즐기는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알려줬다. 그에 더해 그 한 가지 습관이 10년 동안 이어졌다면 $35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계산해줬다. 그의 회사는 최대한 대출을 받아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대출받은 금액이 바로 그 $35만 달러와 맞먹는 액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받고 있는 연봉 $4만 달러를 수요일 밤에 미래를 즐기는 데 쓰고 있었다. 더 심각한 문제로 그는 자신의 신용 한도까지 끌어모아 수요일 밤을 즐겼다. 이 하나의 습관이 결국 그 의뢰인을 파산으로 몰고 갔다. 나는 성공과 실패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관련돼 있다는 통찰을 얻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세부적인 문제점을 찾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20가지 질문 리스트라는 이름을 붙인 리스트를 만들었다. 실제로 이 리스트에는 20가지 카테고리 아래 144개의 질문이 있다. 233명의 부자 중에는 자수성가한 사람 177명이 있었다. 이 중에서 가난한 집안 출신이 31%이고 중산층 출신이 45%였다. 자료를 분석하며 연구를 종료할 때까지 5년이 걸렸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방식에는 그랜드 캐니언의 깊이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음이 명확해졌다. 내 질문에 대답한 한 명 한 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 성공의 비밀을 발견하는 길로 나를 안내했다. 그 비밀은 바로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은 자신의 재정적 상황을 결정한다. 경제적 성공으로 이끄는 습관을 나는 부자 습관이라 부른다. 빈곤층으로 끌어내리는 습관은 가난한 자의 습관이라 부른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순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해서 당신은 아무 말이나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 마이클 야드니의 바람 또한 그렇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째서 내가 부자가 되는 정보를 알려줄 자격이 되는지 여기서 소개해 보려 한다. 나는 내가 어떻게 부의 창출을 배웠는지 설명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부의 창출에 대한 조언을 누군가에게서 들을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조언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꼭 해야 한다. 또한 조언하는 사람이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들이 장기적으로 입증된 실적을 갖고 있는지 역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지난 수년 동안 내게 영향을 미친 일들에 대해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나는 금융과 투자를 다룬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책을 쓴 대다수 저자가 우리가 부자라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신이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그들 대부분은 만들 때까지 만든 척하기 전략을 믿고 있으며 일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전략을 잘 실행해 왔다. 만들 때까지 만든 척하기. 하지만 그런 전략이 먹혔던 것은 그 전략이 맞아서가 아니었다.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운 것이었다. 노동자 계층의 부모님은 내가 3살 때 오스트리알라로 이주해 멜버른에 정착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 부모님은 각종 청구서가 날아드는 월말이면 늘 다퉜다. 두 분이 그달에는 누가 월급을 받고 누가 받지 못할지를 놓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또한 부모님은 매주 몇 실링을 간신히 저축했는데 크리스마스에 쓸 얼마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흥미롭게도 부모님은 둘 다 직원, 아버지는 겁이 너무 많아 사업 운영의 위험을 떠안으려 하지 않았다. 둘 다 직원으로 일했던 반면 부모님의 친구 대부분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며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았다. 마을에서 우리 가족이 제일 가난한 것 같았고 친구들 중에서 나만큼 가난한 아이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모두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은 오랜 세월 동안 차 한 대 살 여유가 없었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여름 휴가를 즐겼지만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휴가를 즐기지 못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투자 부동산을 소유했지만 어린 시절 내 부모님은 그런 부동산이 없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를 하며 부를 늘려갔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재정 계획은 상당히 달랐다. 토요일 아침마다 아버지는 주방 식탁에 앉아 담배를 물고 블랙커피를 마시며 공상에 잠기곤 했다. 그는 복권이 당첨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목록을 만들었다.
당연히 큰돈에 당첨된 적은 없다. 하지만 어쩌다 작은 액수의 당첨금을 받았다. 얼마 안 되는 돈은 아버지의 사기를 올려놓기에 충분했다. 다음 주말에는 큰돈이 당첨되길 바라며 복권 몇 장을 더 샀으니까. 복권은 재정 계획이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쳇바퀴 경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복권밖에 없었다. 물론 내게 훌륭한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려 노력한 부모님께 나는 많은 교훈을 배웠다. 부모님은 자신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고 집을 장만하고 대출을 갚도록 강력하게 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들의 부모님은 매우 다른 조언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친구들의 부모는 대부분 유럽에서 온 이민자였기 때문에 행운의 나라라 불렀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성공하려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부를 얻는 참된 길이다. 친구들의 부모님을 통해 나는 복권이나 직장의 사장이 부를 안겨줄 것이라 기대해선 안 된다는 점을 배웠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부자가 되는 일은 내게 달렸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 얻을까?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결심을 했다. 어린 시절 나는 성인이 되면 부모님처럼 고단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돈 때문에 그리고 청구서 대금을 낼 수 있느냐를 놓고 아내와 다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의 부모님이 어떻게 부를 얻는지 관찰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배웠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자와 성공한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의 삶을 연구했다. 무엇 때문에 특정 남녀는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지, 비슷한 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이 실패한 일을 그들은 어떻게 해냈는지 알아내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책을 읽었다. 무엇이 크게 성공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켰는지 알고 싶었다. 부자를 연구하면서 그들 모두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다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학교를 중간에 그만뒀다. 또한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가난한 집안이나 이민자 집안 출신이 많았다. 나는 그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분야에서 돈을 번 사람도 나중에는 자산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에서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모두 부자가 아니고 부자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맞는 말이다. 부자가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거나 가족과 친구를 통해 얻는 기쁨을 누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를 나 역시 많이 봤다. 진정으로 부유해지려면 돈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내게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당시 나는 어리고 순진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삶의 균형을 깨뜨렸고 때때로 누군가와 상의할 수준을 넘어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의 안 좋은 경험과 분노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고 친구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만 쫓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부자가 되려 했고 세상에 나 자신을 증명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자산 규모는 점점 늘어났지만 그것이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공포와 분노,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돈을 벌려 하면 돈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을 번다고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도 사라지지 않는다. 돈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지 않는다. 나는 해로운 방식으로 돈을 추구했기 때문에
삶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고, 특히 이런 태도는 내 초기 인생을 망가뜨렸다. 젊은 시절 나는 몹시 부끄러운 일들을 했고, 그런 일로 결혼 생활이 깨지고 경력에 해를 입었다. 그런 행동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나서 나는 완전히 달라졌고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됐다. 나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돈을 버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당시 나는 메트로폴이라는 회사의 설립을 추진했고, 팸과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회사에 집중해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돈의 참된 목적을 찾은 후에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돈의 참된 목적, 이는 독자마다 다를 것이다. 참된 목적이 기부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울 뿐이다. 현재 나는 수년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즐겁게 기부를 하고 있다. 블로그, 글, 웹캐스트, 세미나 등을 통해 가난한 투자자를 교육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아내와 함께 많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 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도 기꺼이 바친다. 그렇다. 나는 난관에 직면했고 대부분 내가 자초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봤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당신보다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 오랜 기간 부의 창출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나는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몇백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지만 극소수 집단만, 아마 청중의 1, 2% 정도일 것이다. 극소수 집단만 부를 키우고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 행동을 취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떨까? 맞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청중을 잘 설득하고 싶은 강연자 입장에서는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세미나를 좀 길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2, 3일 이상 이어질 때도 있었다. 초대 연사도 부르고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더욱 많은 내용을 전달했다. 과연 결과는 달라졌을까? 이번에도 청중의 1, 2%만 부를 키우고 미래의 안정적인 재정을 준비하기 위해 강연에서 얻은 교훈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 외 대다수 사람들은 세미나가 무척 유익했다고 말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어째서 어떤 사람은 배운 지식을 모두 받아들여 상황을 개선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즉각 적용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바꾸는 것조차 그렇게 힘들어할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흥미로운 명언을 남겼다. 문제를 일으켰을 때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평범한 수천 명의 사람을 교육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을 가다가 어디에서 주저앉는지 발견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바로 그들의 사고방식 때문이었다. 내가 세미나에서 강연할 때 청중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째서 어떤 사람은 그토록 쉽게 성공을 이루는데 또 어떤 사람은 힘겹게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도 빠지지 않는다. 나는 늘 원하던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당신에게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들은 대부분 자유라 말할 것이다. 그들에게 자유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의 가격을 보지 않고 주문하는 거요. 돈 걱정 없이 가족을 위한 물건을 사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부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돈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당신의 성공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돕고자 이 책을 썼다. 그런 문제가 당신 잘못은 아니다. 돈에 대해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내용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다. 즉 교육 시스템이 당신의 성공을 방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교육 시대다. 부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법을 이해한 다음 부자가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자 습관을 배우라. 딱 한 가지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책을 읽은 후 책의 사진을 찍어 무료 웹사이트에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료를 활용해 행동으로 옮겨라. 그거면 된다.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과정이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바꿔 놓으리라 확신한다. 우리는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선택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전환시키겠다고 결심한 사람일 것이다. 더 이상 대출 때문에 신음하지 않고 돈과 시간이 더 많아져 오랫동안 꿈꿔온 모든 일을 하고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을 것이다. 그런가? 자,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은 달라져야 한다. 현재 당신의 재정 상황이 어떻든 지금까지 돈을 쓴 방식 때문에 현재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있고 싶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행동 방식, 특히 돈과 관련된 습관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며 바꾸기 어려운 기존 생각과 습관을 버려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때로 두려움은 약이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경제 환경을 걱정하고 자신의 직장과 재정적 안정을 염려한다. 형편이 점점 나빠지고 돈이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서둘러 변화를 받아들이려 한다. 만약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변화를 회피하고 계속 막다른 길로만 치닫게 될 수 있다. 부유해지려면 수많은 기존 방식, 어쨌든 이런 방식은 지금까지 당신에게 썩 도움이 안 됐다.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전략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마디로 당신은 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재정 문제를 직접 통제해야 한다. 문제는 돈에 대한 사고방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면에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압도돼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데 있다.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 사고 판단을 하지 못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로 결정하는 사람도 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행동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습관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돈과 관련해 늘 해오던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게 된다. TV를 켜고 신문을 펼치고 아이패드를 훑어보기만 해도 우리는 흥미로운 하지만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처럼 힘겨운 시기에도 평범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지금까지 톰 콜리, 마이클 야드니의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